여의도의 서울항, 배 타고 중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26년에 한강에 여의도 쪽에 국제선 여객 터미널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네. 이 조감도죠. 네. 배를 타고 그 서해 아라뱃길을 통해서 중국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강의 모습을 많이 바꿀 수 있는 계획이에요. 게다가 이게 국제 여객 터미널은 또 국내하고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제선이 여권 들고 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제 세관도 들어가야 되고 네네네. CIQ라고 불리는 그 이제 검색이나 검색대와 세관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그죠? 서해뱃길을 통해서 이제 중국으로 간다라는 구상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10년 전에 국제가 됐던 걸 그렇죠. 다시 살렸다. 이렇게 지금 도널드 트럼프 형님께서 China 이러셨는데 Yes, it is. 네. 차이나 맞습니다. 차이나 맞습니다. 중국행 크루즈 여객 터미널을 네. 만들겠다는 거죠. 일단 서울항 조성 사업이 2026년에 완료되면 이 배를 타고 중국까지 국제선으로 나간다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수요 아니겠습니까? 수요고 파이낸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그 수요가 있어야 파이낸싱이 또 되죠. 네. 그래서 어찌 됐던 간에 이게 과연 이제 많은 수요를 불러일으킬 것이냐. 대부분 이제 중국으로 가는 배는 이제 인천항에서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아예 한강서부터 다시 만든다는 거니까, 호주머니님이 바로 말씀해 주신 게 한강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질 듯 이렇게 하셨는데, 무슨 요트 타고 이런 레저용이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 굉장히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퇴임한 이후에 근데 자진 사퇴였죠, 그 당시에. 네. 그때 이제 서울시 출입을 하면서 이제 취재했던 내용들은 종합해 보면 결국은 오세훈 시장의 문제 의식은 그거였어요. 이렇게 강폭이 넓은데 볼 게 하나도 없다. 아니 파리의 센강은 유명한데 거기는 강도 훨씬 좁은데도 볼 거 많으니까 명소가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냐, 약간 이런 문제를 계속했던 게 당시에 별로 아파트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 한강 르네상스. 맞습니다. 이게 한강 르네상스가 사실 백제됐던 이유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까 수요 측면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상 택시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네, 수상 택시가 이제 강변북로 막히는데 한강은 유유히 흐르지 않냐. 그렇죠. 강변북로 88 올림픽대로 막힐 때 유유하게 수상 택시 타고 출근하자, 이게 사실은 구상이었는데 사실은 수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거기까지 가는 게 일이고, 그래서 일단 한강 르네상스도 굉장히 좀 부침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 때 그래서 했던 게 이제 한강 교각에 카페를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네. 지나가다가 다리 위에 올라와서 차 마실 수 있도록.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 관통하는 그 정책 흐름이 있는데 그게 좀 계속 이어지는 거다. 네. 다 10년 만에 돌아왔어. 그다음에 디자인 서울,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다시 오세훈 시장에 복귀하면서 그렇죠. 살아나는 부분이다. 근데 어제 이제 이 소식과 함께 또 전해졌던 소식이 하나 있어요. 서울시 발로. 네. 의회에서 나온 소식이에요. 네, 서울시 의회가 이제 지방선거 때 이제 여야가 이제 여소야대가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 의회가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TBS에 대한 이제 재정 지원 의결됐습니다. 중단하기로 했고요. 네. 2024년부터 이제 TBS에는 서울시 돈이 한 푼도 안 간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TBS 네. 사실 TBS의 지원을 끊었다고 쓰고 읽기는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읽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이제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이제 TBS의 이제 김어준 진행자의 뉴스공장인가요? 거기에 이제 어떤 편향성을 지적하는 논란들이 많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액션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 500억 정도 예산을 쓴대요. TBS가. 근데 그 중에 올해 320억을 이제 서울시 재원을 지원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70%가 없으면 뭘로 70%는 뭐 영업을 하거나 광고를 팔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TBS FM 광고 같은 못하게 경우는 광고를 못하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프로그램들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아예 방송을 접거나, 그게 아니면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송을 하거나. 근데 그거로 이제 사실 단서를 줬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육 방송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파성을 배제한 교육방송으로 바꿔라. 이게 사실 서울시의 어떤 메시지다, 이렇게 메시지로 볼 수 있고, 지금 그 이강택 KBS PD 출신입니다. 네. 이강택 TBS 사장이 얼마 전에 사퇴를 했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임기가 2월 달까지였는데 네. 조기 사퇴를 했고, 지금 후임 사장이 이제 곧 뽑힙니다. 네. 그러면 이제 후임 사장이 와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게 중론이고요. 네. 아마도 그거는 서울시와 교감을 해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의 어떤 개편 방안을 내놔야 네.
비로소 이제 좀 운영이 될 텐데 사실 70% 예산 삭감은 일자리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거기 종사자분들. 그래서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축소되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이 타격을 받을 거기 수가 생태계가 있죠. 또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거취에도 자연스럽게 음. 지금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